2010년 대한민국. 늘어나는 차량과 사람들로 더 이상 여유로운 곳은 없다. 복잡한 지상의 대안은 바로 지하 공간이다. 오늘도 도시는 공사 중이다. 대형 공사의 잔해들이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한다. 도심 토목 공사의 대안 역시 지하 공간이다. 지하 50m 아래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인접 보안 건물에 흙일원에서라면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기업. 지하 터널이라면 국내 최고를 자신하는 기업. 오늘의 기업 열전 코리아 넘버원 K1은 한국의 두더지 동아지질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곳에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저희가 서 있는 국회의사당 아래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업이 바로 이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곳은 작년에 개통을 한 9호선 중에서도 국회 아래를 지나는 909 구간 국회의사당역입니다. 지상에서 20m 아래, 길이 3.6km의 지하터널을 뚫은 기업이 바로 앞서 짧게 소개를 드렸던 동아지질입니다. 네, 한국의 두더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아지질은 지난 40년 동안 터널 굴착과 지반 개량에만 집중해온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한마디로 땅을 파고 또 땅을 다지는 데는 국내 최고라는 말이죠. 40년 전 빈곤의 극복과 전후 복구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건설 산업이었죠. 이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 멀리 중동의 건설 시장까지 누비면서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케 했던 주역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 건설 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 바로 한국의 두더지 동아지질입니다. 그 시작이 궁금해지는데요. 시계를 40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또 하나의 크나큰 건물 1964년 서울 마포 아파트가 완공됐다. 9호성 주택이 아닌 도시개발의 목적을 둔 아파트가 건립된 것은 처음 있는 일. 한국 건설 산업의 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집 없는 사람들의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건설 열풍은 곧 건물에서 도로로 이어졌다. 고속도로 공사가 예정대로 곳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착공을 시작으로 열악했던 도로 사정이 급격히 달라진다. 지금 많은 원 장비와 인원이 동원되어 급피치를 올리고 경제 성장도 발맞춰 빨라졌다. 성장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던 1960년대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 시절 26살의 한 청년도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대학원 졸업 후 그가 다시 학교를 찾은 이유는 취업 때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오늘부터 조교로 일하게 된 이정우라고 합니다.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예?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십시오. 교수님이 추천해준 자리였다. 열심히 해서 평생 학교에 남자 생각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교수님이세요? 이정우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이미 다른 사람이 조교 발령을 받았다는 것. 그렇게 출근 첫날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정말 그 눈앞이 캄캄했죠. 이제
취업 시험 기간도 다 지나갔고 어디에 취업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1970년 서울에서 한 아파트가 준공한 지 4개월 만에 무너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부른 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실한 기초공사였다. 청년 이정우는 이에 주목했다. 집안 조사를 통해서 모든 구조물의 기초를 설계하게 돼 있고 그 기초가 안전하고 튼튼해야 그 위에 올라가는 구조물들이 빌딩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모든 구조물들이 튼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예. 당시 집안 조사를 하는 국내 업체는 드물었다. 이정우 회장은 전공인 지질학을 살려 건설 산업의 기초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동아지질 컨설턴트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된다. 하지만 시기상조였다. 예, 동아지질 컨설턴트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스스로 집안 조사를 해결하던 시대였다. 비싼 비용을 치르며 전문 업체를 쓰는 곳은 거의 없었다. 1년에 뭐 한두 건 정도는 들어왔지만도 그거 가지고는 그 사무실 유지 비용도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1973년 초에 제가 큰 일을 하나 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失礼します。イ・ジョンさんおられますか? 예, 전데요. 일본의 한 건설사가 집안 조사를 의뢰하러 온 것이다. 지질학을 전공한 사람을 찾다가 이정우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동아지질을 찾은 것. 本当にできますか? 国際輸出自由地域ですから資料が全部英語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特にイさんが英語が上手だと伺いましたのでお願いしました。韓国では地盤調査をする企業が多くありませんので。できます。任せてください。 동아지질의 본격적인 출발이었다. 그때 맡은 업무가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집안조사였다. 이곳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동아지질은 이름을 알리게 된다. 창업 두 돌이 되던 해부터는 집안조사의 노하우를 살려 직접 공사에도 참여했다. 저희들이 땅 속을 뚫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을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지하수 개발이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시작으로 주로 도시 공공시설의 기초공사를 해나갔다. 그들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지하였다. 마침 1980년대는 건설산업의 부흥기였다.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동아지질의 전성기도 찾아왔다. 하지만 공사가 많아진 만큼 사고도 잦았다. 1985년 그날처럼 말이다. 무슨 일이야? 튀었어요. 가버렸다고. 얼마 남았어? 1시간 뒤에 레미콘을 타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토공회사가 마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위 장비 기사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장비 수비가 되지 않고 일요일 날 저희는 그때가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는데 저희는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른 현장에는 연락했나? 네, 연락을 했는데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빨리 연락해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착수를 하자고. 예. 공사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해도 파업한 회사의 책임이지 동아지질의 잘못은 아니었다. 하지만 같은 공사를 하는 이상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발주처의 신의를 깰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다. 기어코 고향에 내려가는 직원들까지 소집해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쉼 없이 이어다 날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두시돼가지고 공고리 탓을 계획대로 진행을 해나왔습니다. 해놓고 따라놓고 저희는 앞에서 마무리를 지어가고 해가지고. 고생들 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쉬고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자.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24시간이 비상이었다. 잠겼나? 예, 잠겼습니다. 알았다, 꼭 갈게. 예, 담궜나? 또는 하늘을 봤나? 그런 경우를 표현합니다. 터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에서 어떤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도로에 어떤 그 구멍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 이제 하늘을 봤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고는 대부분 물 때문. 소나기나 홍수는 공사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흙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물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는 물을 막아야만 되는 일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또 떨구자면 되는 일이 있고. 소장, 물 많이 나와? 네, 지금 어느 정도야? 지금 650톤 정도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질은 어떤 상태는 어떤 암질이야? 지금 천리가 많은 것도 한 끝난 상태입니다. 지상에서 40-50m 아래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건드리거나 수맥을 관통하기도 했다. 한 번 터진 물은 끝없이 쏟아졌다. 복구 장비가 도착하기 전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시급했다. 빨리 꺼내고 양수기만 빨리 양수기 준비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양수기 빨리 준비시켜. 예.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알았어. 서두르지 않으면 고가의 장비들이 고스란히 물에 잠기게 되는 상황. 6,000볼트가 넘는 고압 전선이 흐르는 곳이지만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땅속은 그야말로 위험천만, 예측 불허였다. 작업을 하다 보면 집안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사로 가다가 갑자기 안반이 나타난다든가 안반층을 굴진하다가 갑자기 토사층이 나타나면 토사층하고 안반층하고 굴착 시간이 다릅니다. 탐사를 해가지고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뚫어서 밑에 있는 시료를 확인해 보기도 하는데 이 뚫는 것을 일정 간격을 두고 하니까 그 사이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속 현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을 키우는 것은 피나는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동아지질은 그동안 공사했던 현장의 문제점과 대처법들을 일일이 연구해 사고율을 줄여나갈 수 있었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위험천만한 사고에 대처했던 시간들은 동아지질의 원동력이 됐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가 가장 큰 재산이 된 것이다. 한국 건설 산업의 역사와 함께한 40년은 그렇게 점점 굳건해졌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정말 위험한 일도 많았을 텐데요.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40년간의 노하우가 지금의 동아지질을 만든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일 두려운 말이 물에 잠겼나 하늘이 보이나 였다고 하니 지하 공사의 어려운 점을 아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르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땅속 사정인데요. 지상에서 봤을 때는 그저 흙이라고 느껴지지만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여기 국회 아래 땅도 모래와 풍화암 그리고 안반으로 이루어진 복합 지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내의 일반적인 지층을 보면요. 수많은 세월 동안 흙과 모래 그리고 바위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매립층, 모래 자갈층, 풍화층, 안반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흙의 입자 크기나 단단한 정도 그리고 토질의 성격이 다 다른 복합 지반을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아 지질이 지하터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하터널을 불착하는 데 사용하는 쉴드 TBM이라는 장비인데요. 이 동아 지질을 한국 최고의 두더지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터널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강남 순환고속도로 제509 현장이다. 서울의 관악산과 우면산을 통과하는 강남 순환고속도로는 9.9km 길이 중 80% 이상이 터널로 이어진다. 예정대로 완공된다면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이 되는 셈이다. 이곳에 터널을 뚫고 있는 기업이 바로 동아지질. 그들이 사용하는 굴착 방법은 나툼 공법이다. 안반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화약을 넣어 발파하는 방법으로 현재 터널 굴착에 있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중적인 공법이다. 발파 10초 전, 발파 5초 전, 5, 4, 3, 2, 1, 발파. 발파 시 소음과 진동이 엄청난 나툼 공법은 애초부터 산악 터널 공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도심 지역보다는 주변에 사람과 건물이 없고 지질 상태가 균일한 산악 지형에 더욱 적합하다. 도심의 한 터널 굴착 현장. 전력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아지질은 이곳에서 전기 공급 시설을 지하에 묻기 위해 터널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2km의 지하 터널을 뚫어야 하는 공사. 굴착 방법이 아까와는 다르다. 동아지질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쉴드 TBM 공법이다. 원을 그리며 돌아가고 있는 이 장비가 바로 쉴드 TBM이다. 쉴드 TBM 공법은 현재 도심에서 지하 터널을 굴착하는 데 주로 쓰인다. 원통형으로 생긴 장비의 전면부에 칼날이 달려있다. 이 칼날을 회전시키면서 바위나 흙을 굴착한다. 그 모습이 두더지 같다 해서 쉴드 TBM 공법을 두더지 공법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굴착된 토사는 전용관을 통해 지상으로 배출된다. 지상에서는 공사 여부를 모를 정도로 무소음과 무진동이 장점이다. 앞에선 굴착하고 뒤에선 굴착된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벽을 세운다. 벽을 만들면서 생긴 추진력으로 다시 장비를 밀어 굴착한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와 지하의 빈 공간에 시멘트를 주입한다. 도심의 두더지라 불리는 이 쉴드 TBM 공법은 1825년 런던 템즈강의 하저 터널 공사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연약한 지반이나 물 아래 공사에 유용한 이유는 굴착과 동시에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 붕괴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영국을 연결하는 유로 해저 터널 공사에도 쉴드 TBM 공법이 적용됐다. 해저 터널 굴착 시 기존에 사용하던 발파 공법을 적용하면 공사 현장이 침수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판단은 적중했다.
쉴드 TBM 공법은 최근 터널 굴착에 있어 가장 우수한 공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 문제나 주변 건물의 피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공사 속도가 빨라 경제성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공법에 있어 동아지질은 국내 최고로 손꼽힐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쉴드 장비만 39대, 시공 경험만 20년에 달한다. 물론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다. 부산의 한 하수 처리장. 이곳은 동아지질이 쉴드 TBM 공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던 현장이다. 18년 전만 해도 쉴드는 하수관로를 묶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던 방법이 아니었다.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도전이었다. 기계로 일단은 수평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한국에 거의 없었던 어떤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없는 기술을 최초로 어떤 적용하고 도입하다 보니까 그건 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91년도쯤에 이제 일본 쪽의 데이터나 자료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하면서 보게 됐고요. 90년도에 입사하면서는 책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2, 3년 후에 이거를 도입할 거다 해서 책자를 통해서 이제 스타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쉴드 공법을 적용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쉴드 공사를 한 문현동에서 용호동으로 가는 그 길은 부산항에서 모든 화물이 그 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나오는 트레일러가 줄을 꼬리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만약 파스 하수관로를 묻었다 할 것 같으면은 민원이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는 쉴드 TBM 공법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6km의 지하 터널을 뚫는 대규모 공사를 위해 동아지질은 쉴드 공법으로 공사를 해본 몇 안 되는 기술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두더지같이 땅굴을 파면서 간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일본 기술자들이 잘 알려주지도 않고 뭐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습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공사하기에 까다로운 복합 집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렵게 설계를 마쳤지만 고비는 그때부터였다. 복합 지질용 실드 장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는 돼 있고요. 지금 카타는 ちょっと待て。だから今こんな複雑なところを自分で工事すると言うんですか? 지금 이 양반이 뭐라는 거야? 쉴드 장비를 제작하는 일본 업체의 반응이 냉담했다. 가와사키에서 저희 회사를 갖다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가와사키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신뢰를 하지 않아서 저 회사에 이 기계를 줬을 때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본전인데 실패를 하게 되면 가와사키 기계 팔았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실패했다. 그러면 가와사키라는 회사의 전반적인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간다 그래서 지층은 지금 뭐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알고 있는 일본 업체의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었다. 굴착을 하면은 まあうちの従業員を採用してください。腕のいいの人を送りますから。 좀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실드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私たちができます。だからシールドだけ作ってください。 경소장의 끈질긴 부탁 끝에 겨우 장비를 제작하게 됐지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현장 직원 모두가 처음 겪어본 공법이었다. 매일이 사고였다. 뭐라고? 실드가 안 돌아간다고? 알았어, 끊어봐.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매번 현장에 내려가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김 기사. 예. 뭐 굴침이 안 돼? 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타 회전압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거기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풍화토인데 좀 찰진 흙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드 지금 헤드가 또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기까진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모든 상명서가 일본어나 영어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이런 전쟁이 반복됐다. 밤낮으로 항상 비상대기식으로 대기하고 나와서 그 이상 있으면은 일본어를 번역해갖고 또 그걸 공사 현장에 가서 접목을 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항상 뭐 잠도 솔직히 제대로 못 자고 그 당시는 기상 5분 대기조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카타 마모가 많이 돼서 그럴지 모르니까 안반용 카타로 교환할 수 있도록 작업 준비를 해. 알았어? 문주임! 문주임! 안 들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공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사실 끝나고 났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였습니다. 이 과연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 너무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는데 그렇지만 그 지나간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다시는 이 공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하기 싫을 만큼 힘들었다는 그 쉴드 공사로 동아지질은 국내 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울 지하철 7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동아지질이 이곳에 지하 터널을 굴착하는 데 썼던 쉴드 TBM 공법은 동아지질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잘 뚫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땅을 다지는 데도 두각을 드러냈죠. 부산과 거제를 잇는 연결대로의 지반 개량 공사, 그리고 광안대교의 기초 공사도 동아지질이 했는데요. 지반 개량에 썼던 DCM 공법 역시 국내 최초로 도입했지만 동아지질에서 개발한 공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동아지질은 전문 건설업체 3만 곳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시공능력 평가에서 보링, 즉 땅을 뚫고, 그라우팅, 즉 땅을 다지는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입도 개발도 모두 최초가 아닌 동아지질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해냈으며 또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경기도 이천의 한 야적장. 동아지질의 쉴드 수리센터다. 장비 제작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진다. 집안 조사 결과와 설계도를 보내면 맞춤형 쉴드를 제작해 보내준다. 예전엔 공사가 끝나면 제작업체로 장비를 보내거나 해외 기술자가 직접 와서 수리를 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해외의 기술에 의존한다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단면 실드까지도 정비를 포함해서 일부 새로운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들을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름 7, 8m의 대단면 쉴드를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100% 데이터를 정확하게 줘도 우리나라 집안에 정확하게 맞는 기계를 누구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동아지질은 1995년 지름이 작은 세미쉴드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개발은 계속됐다. 2000년에는 2m급 세미쉴드를, 그리고 작년엔 복합 세미쉴드 장비 특허를 받았다. 국내 최고가 된 이유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부산 감천항. 항만 방파제를 넓히기 위해 바다를 매립할 계획이다. 해상 전용 실조조사선인데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장심도에 수심에서 할 수 있는 해상 조사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비의 최장 심도가 39m까지 수심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동아지질은 오랜 세월 국내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이 해상 전용 시추 조사선은 파도의 영향을 받기 쉬운 깊은 수심의 토지를 채취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동안 다양한 시추 장비를 도입하고 또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의 시추 역사를 새로 써온 동아지질의 작품이다. 지반조사 역사가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질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저희 동아지질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취된 흙은 곧바로 연구실로 옮겨진다. 흙의 경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땅을 뚫는 것 못지않게 동아지질이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야는 바로 지반 계량이다. 구조물이 올라가는 땅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지질이 현재 감천항 근처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것이다. 매립지나 바다 근처같이 연약한 지반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아지질은 그간 수많은 장비를 개발해야 했다.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해상 전용 DCM 작업선입니다. 이 작업선은 우리가 개발한 특수 교반 장치에 의해서 연약한 해저 지반을 시멘트하고 교반을 해서 단단한 지반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이나 바닷속과 같은 약한 지반에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슬러리를 주입한 뒤 특수기계로 섞어준다. 연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 이것이 DCM 공법이다. DCM 공법은 지반 계량 효과가 확실하고 신뢰성이 높은 공법이다. 동아지질이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현재는 주력 분야가 됐다. 기술에 대한 욕심이야말로 동아지질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 결과 국내 전문 건설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다. 만약에 기술자가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의 저희 회사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이 직원들이 정말 제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꼭 한 현장에서 한 가지 이상은 기술을 개발하자. 40년간 육상과 해상의 땅만 바라봤던 동아지질은 지금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올 봄부터 플랜트 사업에 눈을 돌린 것이다. 토목 사업의 일환으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시험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준공만 남겨놓은 상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단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부경대와 이제 동아지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국산 기술을 잘 운영 관리를 해서 이제 물값을 싸게 만들어 해수 담수화 기술을 현실화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 사업도 토목 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흙을 중심으로 해왔던 그 사업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플랜트 사업이 있는데 이 플랜트 사업과 토목 사업 이것이 연관되어서 이 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 사업은 앞으로 우리 회사에도 기여를 아주 많이 하겠지만은도 국가적으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한국 최고의 두더지 동아지질이 탄생할 수 있었다. 대단합니다. 현재 동아지질은 대단면 실드와 DCM 분야에서 국내 시장 80% 이상의 점유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장 지배력은 역시
차별화된 기술력 때문이겠죠. 또한 동아지질의 핵심 경쟁력은 축적된 기술력과 또 시공 경험을 토대로 지반 조사와 시험, 계측과 감리, 그리고 시공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한국의 땅을 제패한 동아지질이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땅을 뚫고 있는 한국의 두더지, 동아지질의 활약상을 보시죠. 섬나라 싱가포르는 동아지질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나라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와 이에 맞춰 팽창하고 있는 도심.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 결국 싱가포르의 숙제는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것이다. 도시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이렇게 공사가 많은 만큼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에게 싱가포르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는 한국 건설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동아지질도 8년 전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약 5.5km 되는 길이를 실드 터널로서 제일 처음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층이 굉장히 연약하고 상부에 아주 허름한 집들이 많아서 치마가 예상이 되고 공사 관리하는데 아주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김추안에서의 하수관로 공사는 성공적이었다. 주택이 밀집한 곳이라 소음과 주변 피해가 적은 쉴드 공법은 더욱 호평을 받았다. 동아지질이 DCM 공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우스피어의 지하철 확장 공사 현장. 현재 동아지질은 첫 성공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주요 공사를 도맡고 있다. 특히 연약한 지반을 다지는 지반 개량 분야에서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하부가 F2가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행총공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저희들은 연약 지반인데 단단한 직성들이 중간중간에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천공을 2번 실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별화된 지반 조사와 주력 분야인 지반 개량 공법이 더해졌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모두 7개. 대부분이 고속도로와 지하철 같은 대규모 공사다. 정부와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동아지질이 신뢰를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싱가포르에 발을 들였을 때 현지의 시험 시공 조건에 맞는 시공 패턴이나 장비 조합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시공 전까지 약 2주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시험 시공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했고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우수 현장 표창도 받았다. 정부 주도의 광급 공사가 많아 까다롭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는 보기 드문 사건이었다. 로컬 파트너들이 그 초기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좀 남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쉽게 그래도 잘 론칭이 된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의 우정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하수관로 공사에 필요한 파이프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10년 넘게 동아지질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다. 같이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늘 도움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친구다. Which I visit in 1997. Then we run again the site, and during the time begin this airport, Jincheng Airport is doing construction, and we also visit again one of the LG on this Petronas on doing this Typhoon War work.
Then I can see again they have a very big machine and also very specialist again on the special light work also. So it's very impression for me. They are very strong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저희 회사나 기타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동아 같은 전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발주처 고위 관계자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특수 공정의 전문화된 동아지질 같은 전문 업체들의 진출을 많이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동아가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해서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호평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특유의 근성으로 동아지질은 싱가포르의 땅을 제패하고 있다. 이제 동아지질은 더 넓은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다. 중동 진출의 교두보는 카타르. 한창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산유국 중 하나다. 이 도로는 도하에서 카타르 북쪽까지 연결되는 메인 도로예요. 노스로드로는 도로인데 저희 구간을 옆에 끼고 갑니다. 저희 구간은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17km를 가게 됩니다. 동아지질은 카타르에서의 첫 작품으로 하수관로 공사를 맡았다. 세미실드 장비가 13대나 동원된 대규모 공사다. 오늘은 새로운 구간의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 장비가 들어가는 날이다. 보통 굴착이 시작되면 다음 수직구를 관통할 때까지는 한 달 넘게 소요된다. 문제가 생겨 도중에 굴착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오피룸, 커먼라인. 나 푸싱 스타트. 그렇게 85번째 굴착이 시작됐다. 33km나 되는 지하 터널을 뚫는 것은 동아지질에게도 도전이었다. 공사를 시작한 것은 2년 전. 동아지질은 엄청난 인력과 장비를 카타르에 소집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영국, 독일 등 모인 나라만 17개국, 동원된 인력만 수백 명이다. 이 현장은 카타르 도하의 노스 도하, 도하 북쪽 하수관로 현장입니다. 아랍 리그 스트리트라 해가지고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또 구도로입니다. 이쪽 도로 또 한 7km 정도 되고 이쪽 뒤로 또 서쪽으로 연결하는 이 관로가 또 한 6km 정도 될 겁니다. 수직구만 90개가 넘는 대규모 현장. 사고 한 번 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동아지질의 노하우 덕분이다. 실제로 이제 하수관로 33km 정도 되는 물량을 한 회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처음에 그들을 당황시킨 것은 카타르의 땅속 사정이었다. 사막지대 아래에는 모래가 아닌 돌이 있었다. 이게 지금 표토구만. 표토의 라임스톤인데 상당히 하드하네. 여기 지금 베리스톤이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고 하부로 갈수록 좀 연약한 층이 있고 층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카타르 지층들이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임스톤 같은 경우에 이제 석회 성분이죠. 석회 성분으로 표토가 매우 단단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부로 갈수록 풍화 정도가 더 심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 머드층이 껴있는 그런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전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지하 공사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은 역시 물이었다. 물길이 지나가는 석회암뿐 아니라 물로 차 있는 작은 동굴이 나오기도 했다. 잘못 건드려 며칠 동안 물만 퍼내는 일도 빈번했다.
게다가 대부분 염분이 섞여 있는 해수라 물만 닿으면 장비가 고장났다. 물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장비 자체가 전체 그 전자 장비고 아주 민감한 장비다 보니까 그 잦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완공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일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장비도 수리해야 했다.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중동의 무더운 날씨는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동아지들은 현장 직원들에게 염분이 섞인 포도당을 매일같이 배포하면서 그들을 독려했다. 예, 지금은 가을철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온도가 한 42도 정도 되고요. 한여름에는 대부분 5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또한 그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 야간 같은 경우에 손을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그 물방울이 잡힐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 습도가 있고요. 이런 노력을 알아주기라도 한 걸까? 첫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동아지질은 우수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바레인 대사관에서 동아지질을 찾아왔다.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바레인도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동아지질과 같은 전문 건설업체가 절실한 시점이다. 카타르 진출은 애초에 중동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한 일이었다. 이제 동아지질이 중동의 땅을 제패할 날도 머지않았다. So our company is very specialized to make tunneling, any kind of tunnel, drilling and blasting, or tunnel boring machine, or pipe decking, any kind of drilling we can. So we are very strong. We are very famous in geological. I know Korean companies that are very famous, especially Dong. Yeah. So I'm very waiting to go to Bahrain. The most welcome and your team as well.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 you there in Bahrain, hopefully. Donga company in Bahrain. 카타르에서의 명성 덕분에 동아지질은 중동에서 유명 기업이 됐다. Thank you very much. The worker as a team, they are really cooperate each other, and they are really doing very good, great job. 저희가 지금 사우디 지역은 제다 근처에서 지금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지역도 저희가 그 쉴드 공사 관련해서 한국 모 회사와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레인도 역시 논의 중에 있고 쿠웨이트도 역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아마 이 중동 지역이 저희 회사 동아지질의 한 해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카타르에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다음 날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밝았다. 지상에 있던 직원들이 웬일인지 하던 일을 멈췄다. 하나 둘 수직구로 내려오더니 어느새 10여 명이 넘게 모였다. 매번 이때만큼은 현장 직원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축한다. 오늘은 굴착을 마친 쉴드가 5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다. 갑자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직원들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 순간 벽이 뚫리기 시작했다. 단단한 석회암과 엄청난 물길을 700m나 뚫고 온 쉴드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74번째 관통도 무사히 마쳤다. 매번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는 동아지질에 대해 파트너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And their work in Bombardier Zeta, they are working with a very short, or I can say very small tolerance, either on the alignment or the verticality. So they were working with 50 millimeter horizontal tolerance and 25 millimeter vertical tolerance, and they achieved 90% from the tunnel within the tolerance. So really, they are a good engineer, they are a good company, and very nice company to work with. I'm really happy to work with this technician from Donga. 뭐 며칠 전에도 하루에 굴침이 208m 나갔는데 이건 굉장한 기록입니다. 중동 전체를 통틀어서 하루에 굴침이 208m 나가는 업체는 거의 전무합니다. 동아가 지금 한국인의 그 기상을 여기서 휘날리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차별화된 기술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도전 신화를 써나갔던 기업. 동아지질은 진정한 코리아 넘버원 K1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땅까지 뚫어버린 기업. 앞으로도 동아지질의 위대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작은 거인들의 이야기 코리아 넘버원 기업 열정 K1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